일단은 뭐 질문이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건데 일단 진도 끝내는 게 우선이라서 일단 진도를 좀 나갈게요. 오늘 하면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념 프린트를 먼저 피시고 개념 다 끝난 다음에 문제 좀 풀자.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통계적 추정인데 그 1번에 나온 게 이제 모집단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방학 때 했었어가지고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들어보세요. 일단 모집단이 뭐냐면 조사를 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래. 이건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뭐냐? 우리가 원래 하던 거. 그냥 앞에서 계속 했던 게 뭐야?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전체 얘기를 갑자기 안 하다가 한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부분을 보겠다는 거야. 어떤 일부분.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 일부분인데 그걸 뭐라고 부른대? 표본이라고 한대요. 자, 표본은 뭐라고 돼 있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일부분이래요. 일부분. 그러니까 뭐 기준을 둬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뽑은 거야. 이미 추출. 알겠지? 그렇게 뽑은 게 표본이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있어.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거의 하나의 표본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적절한 예시는 반입니다.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 학교를 그 반 한 개로 대표를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일반적인 조사는 엄청 많거든요. 뭐 가끔 그런 거 보죠. 뉴스에 보면은 10대들한테 뭘 조사를 했대.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 뭐 장래 희망 1위가 유튜버고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너네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니? 또 없는데 갑자기 그런 게 나와. 난 질문 받은 적이 없는데. 다 조사를 못하니까 거기 옆에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일부분만 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 통계적 추정이.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시로 자 1반부터 10반까지 존재한대. 근데 뭘 지금 했다는 거냐면 각 반에 30명의 학생이 존재한대요. 자, 여기서 각 반에 30명씩. 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반을 표본으로 본다 했지. 그럼 지금 표본이 크기가 얼마인 거야?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그냥 30인 거지. 알겠어? 각 반에 30명이 있다는 거는 마치 표본에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30이라고 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봐봐. 거기에 총 원이 몇 명이냐면 300명이겠죠? 각 반에 30명씩 10반이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총 원이 300명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집단이 결국은 저 300명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니? 저 300명이 모집단을 의미한다.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럼 봐봐. 이 모집단에 대하여 우리가 뭘 조사를 하냐면 평균을 조사해. 그 평균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평균이라 부릅니다. 그럼 뭐 새로운 걸 지금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던 평균 구하는 거 있지? 그게 다 모평균을 구했던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 얘기만 했어가지고 따로 이걸 구분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건데 이제는 표본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평균이라고 따로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던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의 표준 편차는 뭘까?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돼요?
모 표준편차라고 붙여주면 돼요. 모 표준편차. 이게 뭘 뜻하는 거라고요? 모집단의 표준편차의 뜻이 뭐라고? 모 표준편차다. 그럼 모집단의 분산이 뭐겠어요? 모분산이 되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것들이 그냥 앞에 모자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내 기억으로 저 모가 아마 어미모일 거예요. 그 엄마를 뜻하는 모일 거예요. 내 기억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본의 뜻이 뭐냐? 여기서 이제 표본은 1반부터 10반까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저 표본들에서의 모두 구하겠니? 평균, 표준편차, 분산. 그리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다시 확률 변수로 한 새로운 확률 분포를 배워요. 다시 뭐라고요? 1반, 2반, 디릿 가서 10반까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 값이 다 있겠지. 1반 평균, 2반 평균, 10반 평균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각 반의 평균들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를 배운다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좀 이따 해볼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용어 정리가 머릿속에 잘 되어 있어야 지금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 알겠어? 확률 변수가 뭐야? 예를 들면 조사하는 게 키야. 그럼 키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무게야. 무게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점수야. 점수가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럼 확률 분포는 뭐야?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10대들의 키의 분포라고 하면은 당연히 170 몇에 이제 남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몰려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적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분포를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모두 아우르는 말이. 그럼 그 분포 중에는 뭐도 있었던 거예요? 정규 분포도 있었던 거고, 앞에서 배운 뭐도 있어요. 이항 분포도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표로 조사한 그런 분포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지금 배운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확률 분포가 뭐다? 조사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들아, 알겠지? 확률 변수는 뭐야? 말 그대로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출인데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얘기라서 써놓은 것 뿐이고, 뭐 보건 추출은 말 그대로 뽑고 보건하고 뽑고 보건하고 이게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은 뽑고서 그냥 끝, 뽑고서 끝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문제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돼. 알겠지? 그 다음 표본의 크기, 그건 중요해요. 표본을 이루는 대상의 개수래. 아까 말했죠. 얘들아 봐봐, 각 반에 몇 명 있다고? 30명씩 있었지? 이거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30 이렇게 말하면 돼. 알겠어? 표본의 크기는 이제 문제마다 다를 거야. 적을 수도 있어요. 4개, 뭐 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4개, 100개, 뭐 10,000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건 문제마다 달라.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춰서 풀어주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중요해서 다시 이제 적어볼게. 4번 표본 평균이라 돼 있어요. 표본 평균. 자, 그럼 표본 평균은 뭐냐? 말 그대로 표본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방금 전에 1반, 2반, 3반, 4반 얘네들이 뭐라고 불렀어? 하나의 표본이라고 불렀지. 그럼 표본 평균이라는 건 뭐겠어? 반 평균을 말하는 거야.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알겠어? 그게 표본 평균이다. 됐니? 그거를 표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x에다가 발을 붙이면 돼요. 그게 표본 평균을 말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그래서 거기다가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것들의 평균이라 돼 있어요. 말 그대로 1반에서의 평균을 말하는 거니까 그 뜻이고, 나중에 그게 뭐가 된대? 확률 변수가 될 예정이래. 그 확률 변수에다 박스 좀 쳐놔요. 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나중에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계시면 좋고. 야, 그럼 x바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말 그대로 그 표본에서의 평균이라 했지. 잘 봐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30명을 일부분 뽑아온 거야. 뭐 지금은 n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n명을 우리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 내고 싶은 거야. 이해됐지? 야, 그럼 여기는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가다가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이 몇 놈이겠니? 번호가 n번이겠지. 이해돼? 그걸 얼마로 나눠주면 돼요? n으로 나눠야죠. 개수로. 알겠어? 이게 표본 평균인데 뭐 요거는 너네가 실제로 구하게 될 일이 많진 않아. 있긴 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뭐 우리가 아는 평균대로 해주시면 돼. 별거 없어. 대단한 거 아니고. 자,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실 거고, 다섯 번째. 자, 거기 나온 게 표본 분산 S제곱이래. 표본 분산 S제곱. 자, 그거 뭐라 돼 있냐면은 이미 추출한 것들의 분산을 의미한대요. 우리가 아는 분산이 뭐였지? 분산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자. 분산의 정의가 뭐야? 알고 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외우고 있잖아, 그지? 표본 내에서의 표본 분산이란 게 뭔 뜻이야? 잘 봐. 모집단이 있어. 내가 여기서 요만큼 표본 뽑았어. 여기 안에서의 평균 있지? 그게 X바야. 얘네끼리 평균 낸 거. 그리고 요 내에서의 뭐도 있겠어요. 편차를 구해서 제곱한 거에 평균도 낼 수 있잖아. 그게 표본 분산인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쟤를 역시나 너희가 보게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 근데 그거를 내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S제곱은 봐봐. 얘다 당연히 이 녀석의 편차는 뭐야? 우리가 아는 편차가 뭐예요? 확률 변수에서 누구 빼야 돼? 평균을 빼잖아. 다시 뭐라고? 확률 변수에서 뭘 빼라고요? 평균을 빼면 그게 편차였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X1에서 누굴 빼? 평균이 누구야 지금? X바잖아요. 걔를 빼요. 이게 첫 번째 놈의 편차인 거야. 그거를 뭐 해줘야 돼? 제곱을 해야 돼. 제곱해. 또 더하기. 두 번째 놈도 편차 구해. X2에서 누구 빼? 평균 빼. 그걸 또 뭐 해? 제곱. 이게 편차 제곱들을 지금 더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럼 더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Xn에서 X바를 또 뺄 거라고. 그거 제곱할 거야. 마지막 편차까지 구한 거야. 편차 제곱까지. 얘네를 뭐 하고 싶어 지금? 분산의 정의대로 평균 내고 싶은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얼마로 나눠야 정상이니? n이죠. 근데 n-1로 나눠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천천히 설명하냐면 몰라도 돼요 이거. 알겠죠? 몰라도 돼. 왜 n-1이죠? 몰라도 돼요. 내 앞에서 한번 그런 거 설명한 적 있지? 정규분포랑 이항분포의 관계에서 이항분포에서 n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뭐에 수렴한다 했어? 뭐에 근사된다? 정규분포로 근사가 돼 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 알 필요 없다 했었지. 그러니까 통계에서는 조금 교육과정을 넘어가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얘도 그거야. 그래서 너희가 왜 n-1로 나누지? 를 몰라도 돼. 왜? 문제에서 너네 이거 계산할 일이 없어. 알겠어? 설명은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한 거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너희가 알아야 될 거는 표본을 분산 내면 뭐가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건 알아야 돼. 딴 게 중요해서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요. 저 n 있죠? 거기다 또 써놓을게. 괄호치 너네 써놔. 이거 쓰시고 자 n이 충분히 뭐하면 또 커지면이야. 알겠지? 충분히 커지면 얜 뭐에 수렴하냐면 모분산에 수렴합니다. 알겠니? n이 그냥 커지면 모분산에 수렴하는구나. 나중에 문제에서 표본의 분산을 줄 거야. 근데 너희가 모분산을 모르는 상태야. 근데 n이 커. 그럼 그냥 그거랑 모분산이랑 똑같은 거구나. 로우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거 길게 설명한 건데 다 교육과정에서 설명 못하는 부분이라 다 넘어가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실제로 수학과에서요 제일 빡센 곳 중에 하나가 통계학과예요. 나도 공부를 안 해봐서 몰라요. 나도 이거를 왜 그런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해하려고 이게 찾아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어렵더라고. 그래서 몰라도 된다. 그래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그냥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괜찮다. 넘어가도 된다.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 6번. 여기다 위에다 적자. 6번. 여기다 쓸까? 6번. 표본 표준편차. 마찬가지로 방금 위에서 한 표본 분산 있죠? 걔한테 뭐 붙이면은 뭐 표준편차가 나와? 루트였지. 아니, 분산이랑 표편이랑 관계는 루트 차이잖아. 그래서 그냥 S가 우리가 찾는 표준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S는 이라 돼 있잖아. 거기다 너네가 써놔야 될 건 뭐야? 루트만 씌워주면 돼. n-1에 x1 빼기 x바의 제곱 x2 빼기 x바의 제곱 더하기 징징징 가서 더하기 xn에서 x바의 제곱. 이것만 그냥 대충 써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n이 커지면 뭐하다? 시그마에 수렴한다. 이게 뭐야? 모 표준편차를 뜻해요. 시그마라는 게 모 표준편차. 요게 모 표준편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되었나요? 방금 5, 6번이 똑같은 얘기야. 그냥 루트만 차이가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갈 건데, 이제 7번부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밑밥 같은 느낌이고 7번부터가 이제 메인 내용이 되는 건데, 얘들아 제발 잘 들어야 돼. 여기는 거기 뭐라 돼 있냐면은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하는, 거기 밑줄 쳐놔요.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하는 분포래. 잘 봐봐. 예시를 들어줄게. 잘 봐. 칠판 좀 다 봐봐. 현우야, 방금 내가 뭐라 했어? 칠판을 보랬잖아요. 왜 안 해요? 칠판에다 보세요. 봐봐.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할게. 300명이 아닌 학교도 있지만 300명이라 해보자. 300명이면 시험을 한번 봤어. 그럼 이제 너네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지. 5과목을 봤다 쳐봐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딱 떨어지는, 행정실이랄까? 행정실에 딱 떨어지는 애들의 성적은 몇 개야 그러면? 1500개야. 1500개. 300명 곱하기 5잖아. 너무 많잖아. 그치? 아니, 물론 학교에서는 그 정도는 다 해요. 조사를 다 해서 이제 통계도 내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형근아 그거 건들지 말아줄래? 그걸 건들면 제 카메라가 흔들려서 그래요. 또 거기에 관심이 왔군요. 내가 좀 뭔 얘기하고 있었죠? 힘들다. 뭐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지금. 조사하기 힘들다고. 다시 봐봐. 에이 말렸네. 뭐였어? 다시 300명이 있어? 300명을 다 조사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 300명은 다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7반, 8반, 9반, 10반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애들 성적 조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각 반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알아서 각 반 조사를 한 거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럼 이제 각 반 선생님들이 본인 반 애들의 평균만 이 사람한테 제출을 해. 이게 뭘 제출한 거야 지금? 표본 평균을 제출한 거예요. X바를. 알겠니? 1반의 평균을 제출하고 2반의 평균을 제출하고 3반의 평균을 제출하고 이렇게 평균만 제출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제출이 된 평균들 가지고 내가 하나의 평균도 내보고 분산도 구해보고
표준 편차도 내본다는 이 얘기 자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각 반의 평균을 확률 변수로 하는 새로운 분포를 조사하는 걸 방금 지금 얘기한 7번에서 하는 얘기다. 알겠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 가지고 이제 하나의 분포를 만드는 건데, 그거 봐봐.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가볼게. 표본 평균의 평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 평균으로 조사된 각 반의 평균들이 있지. 여기 몇 개 있겠니? 10개 있겠죠. 그 10개를 다시 뭐 하는 거야? 표본 평균 그 10개를 그것들의 뭐래? 평균이래잖아. 또 평균 내래. 그러니까 평균의 평균인 거예요.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1반, 2반, 3반, 4반 쭈루룩 가서 10반까지 있는 그 각 반의 평균을 다시 평균 내래. 그럼 싹 뭐 해서? 더해서 뭐 하면 돼?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표본의 개수가 10개니까 10반까지 있잖아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거기 표본 평균에 평균 해가지고 땡땡 뭐라 돼 있어? x바의 평균이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그거를 뭐라고 계산한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표기를 할 때. 근데 거기 옆에 뭐라 돼 있니? 얘가 누구랑 똑같대? EX랑 똑같대. 이게 왜 맞을까요? 아니, 각 반의 평균 낸 것들을 평균을 냈더니 모평균이 된대. 왜 그래? 그쵸? 봐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얘들아,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1반의 평균이 이거라고 할게. x1의 바. 1반 평균. 그럼 얘는 뭐겠어? 2반 평균이겠지. 그럼 이거를 죄다 뭐 할 거냐면 평균 낼 거니까 더 할 거야. 그럼 어디까지? 10반의 평균까지 더해. 그럼 그걸 얼마로 나눠줘야 돼? 10으로 나누겠죠. 근데 잘 들어야 돼. 한번 뜯어보자. 얘는 뭐야? 1반을 평균 낸 거지. 지금 1반이 몇 명 있어? 30명이잖아. 그럼 잘 들어. 여기에 지금 그 반에 1번 학생, 그 반에 2번 학생, 그 반에 3번 학생 쭉 있겠지? 그럼 몇 번까지 있겠어? 30번까지 있겠죠? 그거 얼마로 나눈 값이야? 30으로 나누면 걔가 얘란 말이야. 말 그대로 그냥 1반 평균 낸 거예요. 1번 학생부터 30번 학생까지 평균 내놓은 거야. 그게 쟤잖아, 봐. 그럼 얘는 뭐예요? 똑같이 하면 되지.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2반의 가장 첫 번째 애를 31번이라 할게. 이거 이어가지고. 그럼 이거 x 31부터 어디까지겠어? 60까지 있겠지. 이렇게 30명. 이해돼? 그럼 얘는 누구야? x 271번. 마지막 반이니까. 부터 어디까지겠어요? 300번까지 있겠지. 이걸 얼마로 나눈 거야? 30으로 나눈 거라고. 그잖아. 그럼 이거 한번 분자를 싹 더해볼래? 이미 뭐가 돼 있어요? 통분이 다 돼 있죠. 그럼 30으로 통일시키시고 분해. 그냥 결국 1번부터 몇 번까지? 300번까지 쫙 다 더한 거야. 얘들아 집중 좀 해봐. 그럼 지금 분자는 뭐 분의 뭐야? 30분의 전체 학생 수의 합이야. 근데 그 분모에 있는 30은요 얘랑 뭐 할 수 있니? 곱해서 합칠 수 있잖아. 번분수 처리해주면은.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나와? 300분의 총 학생의 합이 나와요. 그래 모평균이랑 뭐하게 나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지금 분모가 일부러 다 똑같게 잡아놔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모가 다 달라도 그래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구나? 모평균이랑 똑같구나. 알겠니?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x바의 평균은 그냥 x의 평균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을 주로 m으로 많이 쓰니까 는 m 써놓은 거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서 모평균을 물어봐. 그럼 표본 평균으로 평균 내도 괜찮다는 거야. 또 오해하면 안 된다. 모평균이랑 얘랑 똑같다는 게 아니야. 얘가 아니라 얘를 평균 낸 값과 똑같다는 거야. 알겠어? 표본 평균을 평균 낸 것과 모평균이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똑같아요는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구분 지어서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내려와봐. 밑에 거. 야, 두 번째는 뭐라 돼 있니?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 돼 있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 야, 이게 뭘까? 표본 평균의 분산. 말 그대로 X 바들의 분산인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일단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분산이었는데 여기서는 뭐라 불러야 돼? 모분산. 앞에다 그냥 모자만 붙이라고.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볼게. 얘는 뭐야? 누구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인 거야. 알겠니? 자,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배우기를 표준편차 즉 분산이죠. 분산이 클수록 분포가 뭐 했지? 평균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많이 퍼져 있다 했지. 멀다 그랬잖아. 얘들아 지금 다 반응이 없죠? 다 이해하고 있는 건가? 자, 집중 좀 해봐. 다시. 표준편차가 즉 분산이 클수록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왔었잖아요. 작을수록 뭐 했니? 뾰족했잖아. 뾰족했잖아. 왜 그랬죠? 분산의 의미가 뭐야? 편차를 뭐 한 거? 제곱한 것들의 뭐야? 평균. 분산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야? 지금 나 한 명이랑 수업하나요? 왜 다 대답이 없죠? 반응 좀 해요. 전혀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효진아,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래요. 나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말만 할게, 말만. 얘들아, 이해가 되면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약간의 사인을 주세요. 알았죠? 이해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스카우터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측정하는 걸로. 쟤 이해했다. 이해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물음표 뜨는 친구도 있어요. 뭐지? 근데 계속 똑같아, 표정이. 그럼 정말 모르겠으니까 얘들아 반응 좀 해줘요. 알겠죠? 아, 됐습니다. 나 됐어 이놈아. 이렇게 표시 좀 해줘요. 계속 물어볼 거니까. 다시. 분산이 뭐라고? 편차 뭐 한 거?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 평균. 그러면 분산이 크다는 거는 이 값이 크다는 거야. 평균된 게 크다는 거니까 이 편차 제곱이 크다는 거야. 편차가 크다는 건 뭔 소리야?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이 클수록 펑퍼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산이 작다는 건 뭐야? 편차가 작은 애들이 많다는 거지. 편차가 작다는 건 평균에서 뭐 한 거야? 가까운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뾰족하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Vx 모 분산과 Vx 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대소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클까 이거야. 모 분산이 더 커. 왜 그래? 이것도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자, 봐봐. 만약에 우리가 수학 점수로 이제 조사를 했다 할게. 어떤 학교에서 똑같이 300명이라 생각하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그냥 여기를 X라고 생각하면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모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점이 나왔다고 해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애들이 뭐 퍼져 있겠지. 물론 뭐 0점을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점 이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조금 있겠죠. 그리고 점점 이제 평균 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라고. 그리고 고득점으로 갈수록 물론 이게 정확하게 대칭은 아닐 거야.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100점 쪽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뭐 이런 느낌이 나왔다 쳐봐요. 이게 모집단을 조사한 거라 할게. 근데 내가 밑에다가 뭘 지금 해볼 거냐면 X바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럼 이번 얘는 잘 들어야 돼. 얘는 이미 뭐 해놓은 값이에요? 각 반에 평균을 해놓은 값이지.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모집단에서 조사할 때는 10점짜리도 카운트가 된 거야. 20점짜리도 카운트가 된 거고 30점인 놈도 카운트가 된 거예요. 물론 100점짜리, 80점짜리, 70점짜리 다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들아, 평균, 전체 평균이 50점이면 일반 평균이 그래도 한 뭐 49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2반은 한 51, 3반은 52, 4반은 뭐 48, 요 정도로 놀겠지. 물론 뭐 변칙적으로 어떤 반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막 38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미 평균을 내놨기 때문에 오히려 얘한테 더 모한 애들만 조사가 된 거예요. 가까운 값들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반평균이 10점짜리는 없잖아요. 반평균이 80점짜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평균 쪽에 더 뭐 할 수밖에 없니?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어? 왜? 한 번 평균을 내놓은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평균에서 더 덜 떨어진 애들 가지고, 그러니까 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 차이가 덜 나는 애들로 조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편차가 작아요. 즉 표편도 작은 거야. 분산이 작다. 그래서 더 뾰족하게 나온다. 그래서 모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을 비교하면 무조건 모분산이 더 커요. 그럼 걔네들의 관계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거기 내가 써놨니? 써놨네? 그 관계가 그래서 Vx 바를 계산할 때 너희는 앞으로 모 분산을 얼마로 나눠주면 된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된다. 거기 오른쪽에는 이걸 써놓은 거죠. 시그마 제곱으로 써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관계 설명하려고 지금 해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설명을 하냐면 너네가 이거의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문제 풀 때 훨씬 편해. 근데 외워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풀면은 몇 개 풀어. 근데 무조건 걸려요. 어딘선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설명한 거니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알았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수능 볼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냥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당연히 위에 거한테 뭐 붙이는 관계예요? 루트 씌운 관계가 되겠죠. 표편. 얘는 x의 표편을 의미하고요. 표기로는 시그마 x 반대, 얘는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냥 위에 거에다 루트 씌운 거다. 유술 알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다 너네가 스스로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알았죠? 아유, 그래서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 밑에 말 중요한 거야.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대. 다시 뭐라고요? 잘 봐. x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럼 이렇게 평균 있을 거고 시그마 있겠지. 여기 분산이니까 제곱해야 돼.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추출했다고 할게요. 그럼 그게 이제 x바가 되겠지. 근데 이 x바를 하나의 확률 변수로 하는 새로운 분포 역시나 뭘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걔를 쓸 때 얘들아 한번 채워보자. 평균 뭐라고 써야 돼? 모 평균이랑 뭐 하게 써야 돼요? 똑같이 쓰라고 방금 했던 거야. 얘네들 똑같대잖아. 똑같이 m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긴 분산 자리거든? 분산 자리는 뭐라고 써야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다른 말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표준 편차로 하는 상태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써주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오늘 문제 풀 때 계속 요거 쓰고 엄청 많이 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크기를 만약에 64로 줬어. 그럼 여긴 뭐라고 쓰면 돼? 분모가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n은 제곱수로 줄 거예요. 요거 루트 n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계속 이거를 바꿔가면서 할 거다. 자, 밑에 예시인데 그게 아까 계속 내가 얘기하던 반으로 설명한 거여서 이거는 그냥 따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럼 책으로 한번 가보자.
추워요. 네. 이제. 자, 교재로 가서 몇 페이지냐면은 마지막이죠, 뭐 이제 83쪽으로 가봅시다. 83쪽. 얘들아, 배웠던 거 토대로 한번 해볼게. 봐봐. 예제 1번으로 가보자. 예제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은 오른쪽과 같대요. 자, x가 마이너스 1, 0, 1, 2인가 봐. 자, 그때 확률인데 확률이 지금 4분의 1, 4분의 1, a, 6분의 1 이렇대. 자, 이때 얘들아 여기서 잘 들어야 돼. 크기가 얼마짜리 뽑으래? 3짜리지. 그럼 너희는 항상 이렇게 써놔. n은 3 이렇게 써놔. 표본의 크기 n, 걔가 3이다. 자, 이때 이미 추출하여 구한 x바가 0 되는 확률을 구해달래요. 이때 이걸 구해달래. 아이, 뭔 말이야. x바가 0 됐을 때 이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일단 누구부터 구할 수 있어요? a부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이거? 얘네들도 하면 2분의 1이니까 얘네들도 해서 2분의 1 돼야 돼. 그럼 6분의 얼마야? 2겠지. 3분의 1인 거죠? 알겠어?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잘 들어야 돼.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짜리 뽑으라는 거야? 3짜리지. n이 지금 3이라 돼 있잖아.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 돼 있어? 3이라 돼 있지. 그럼 얘들아 요 x바가 의미하는 건 뭐겠니? x바의 의미가 뭐야? 아까 x바가 뭐였어요? 표본 평균이었지. 그럼 얼마짜리 표본이야 지금 크기가? 3짜리 표본이잖아. 야 봐봐. 설마 지웠어? 여기 있다. 다행이다. x바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그 안에 구성원들을 더하고 얼마로 나눠요? n으로 나누는 거였잖아. 당연히 개수가 n개니까. 이해돼? 그럼 지금은 얼마로 나누겠어? 3개로 나눌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x바가 뭐냐면 3개니까 그 3개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렇게 더해서 3으로 나누라는 거야. 이해돼요? 요게 얼마가 됐으면 좋겠대? 0이 됐으면 좋겠대. 는 0인 거야. 는 0. 그럼 저 분자가 얼마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니? 0 되는 거 찾으래. 그럼 분자가 뭔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건 누구야? 확률 변수죠. 그냥 x. 그러니까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x라고 써있잖아요. 표에. 이해돼? 그러니까 뭐냐면 잘 들어야 돼. 저 x가 마일 0, 1인데 저 중에서 3개를 내가 골라와. 겹쳐도 돼. 하나를 여러 번 해도 돼. 그냥 골라와. 그래서 얼마 만들면 되는 거야? 0 만드는 게 지금 목표인 거야. 이해되니? 야, 저거 합해서 0 되게 만들려면 3개를 뽑아가지고 0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일단 제일 간단한 게 0, 0, 0 가져오면 되지. 이해돼? 일단은 0, 0, 0 가능해. 또 어떤 거 있죠? 더해서 0 만들고 싶어. 마일 0, 1 가능하죠. 마일 0, 1 가능해. 또 뭐 있죠? 마일 2 가능하겠다. 말고 더 있어 없어? 더 없네. 끝이야. 그럼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의 크기가 3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뽑아. 두 번째로 뽑아. 세 번째로 뽑아. 이렇게 뽑은 거야. 그렇게 해서 3개가 나온 거야 지금. 추출을 한 거야. 3개를. 근데 첫 번째도 0 나오고 두 번째도 0 나오고 세 번째도 0 나왔단 소리야. 0이 나올 확률이 얼마래?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이 몇 번 발생하면 돼요? 3번. 그럼 이건 4분의 1 몇 번 곱한 거야? 3번 곱한 거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x바가 0이 되는 그 확률은요.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래서 저 확률을 구성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다 일일이 구해서 뭐 해주면 돼요? 더해버리면 된다. 알겠니? 000이 제일 쉬워서 먼저 한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마1 0 1 마1 0 1은 어떻게 돼? 얘들아 봐봐. 얘네가 지금 다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내가 첫 번째에 마일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 0 뽑고 세 번째 1 뽑을 수도 있어. 근데 첫 번째에 0 뽑고 두 번째 1 뽑고 세 번째 마일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여러 개야. 뭐 해달라는 거야? 얘네를 줄 세우는 개수만큼을 곱하자는 거야. 알겠니? 그럼 몇 팩이야? 3팩토리얼만큼 개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하나하나 당마다의 확률은 얼마냐면은 마일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0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1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 몇 번? 2번. 3분의 1이 몇 번? 한 번인 이런 확률로 계산해주면 돼요. 알겠니? 아마 너네가 표본 평균 관련해서 문제 나왔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요 유형이야. 이건 누구나 잘해요. 요거 하는 거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외워놓으면은 한 70%는 풀어. 나머지 30은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풀리는 것들인데 너네가 오히려 저거는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아예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저게 더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지금 처음 하는 거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마일이 두 번이니까 마일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 두 번이고 2가 나올 확률 얼마래? 6분의 1이지. 자, 얘는 몇 개 존재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얘네 뭐 하면 돼 또? 줄 세우라고. 1회차에 누구 뽑고 2회차에 누구 뽑고 3회차에 누구 뽑을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얘네를 줄 세우라고. 근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순열이야. 가포순이죠. 알겠니? 그럼 뭐 나누기 뭐 해줘야 돼? 3팩 나누기 2팩 해주면 돼. 얘들아, 딴 걸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거 또 설명하기 싫어요. 알겠지? 또 설명하기 싫으니까 제발 지금 잘 들어줘. 알겠니? 한 2주 지나가지고 또 몰라요. 이거 기본 문제 못 풀어요.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잘 들어. 할 때 잘 듣자. 알았지? 물론 물어본다면 해줘야겠죠. 그게 내 일이니까. 근데 우린 또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또 이거 반복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할 때 잘 듣자고. 유술 알겠지?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 곱하자고. 야, 이거 얼마야? 64분의 1이지. 얘 얼마 나와? 어차피 분모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약분할, 계산, 말을 왜 이렇게 못해요? 그냥 계산한, 그냥 보이는 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약분 그냥 다 하자. 알겠지? 어차피 분모가 안 맞아요. 얘는 4가 두 개가 있고요. 3 하나 있고 요거 6이니까 약분하면 어떻게 돼? 8 되겠다. 8. 8분의 1이네. 8분의 1. 얘 뭐가 돼요? 얘 어차피 3이고 약분하면 2니까 32분의 1이겠다.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주면은 64로 통분. 맨 위에 1이고 얘가 얼마야? 8이고 얘가 얼마야? 2가 되겠네. 그래서 64분의 11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다. 이해돼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풀 겁니다. 좀 어려워.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까다로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1번 너네 해봐. 다음 거 유제 1번. 자,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요? 오늘 통계 들어갔어. 아, 오늘, 어이? 오늘 들어갔다고? 너네 시험 범위 어디까지래? 뭐라고?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끝까지죠? 다 끝까지지? 이거 안 와서 들려봐.
또 저러고 있네. 형근아. 네네네. 수능 공부해야죠. 그래. 내신 대비 할 땐 안 할 거야. 일단 들어야죠 그래도. 아주 힘이 쫙 빠지네. 현우 뭐하니? 아 물어보는 중이야? 물어보는 거 맞지? 아닌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뭐 의심병이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그렇게 만든 거라. 자 봐봐 해보자. 이번에는 뭐냐면 크기가 얼마짜리래? 크기가 2짜리야. 크기가 2짜리에 대해서 표본평균 x바가 얼마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해달래. 얘들아 그럼 봐봐. 쟤네들 평균 내가지고 4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게 만들면 돼요. 두 개를. 그럼 쉽게 말하면 얘는 몇 개를 평균 낸 거야? 두 개 평균 낸 거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그게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2를 넘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두 개를 합해서 뭐보다? 8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죄다 해달라는 거야. 근데 너네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생각을 해줘야 돼. 얘가 편할까? 이거의 반대가 편할까? 반대가 편해요. 반대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제일 크게 만들어봐. 얼마 나와? 66 해주면은 12가 나오지. 8에 가깝죠? 왜? 제일 작은 건 얼마야? 4잖아. 똑같은 거 아닙니까? 4면은 8에서 4칸 차이 나고 12도 8에서 4칸 차이 나는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등호 때문에 그래. 8을 포함하냐 안 하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두 개의 합이 몇 종류가 있죠? 제일 작은 게 얼마야? 2랑 2 더하면 4지.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이렇게 더하면 6 나오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4, 4 혹은 2, 6으로 해주면 8 나오지. 그 다음이 누구야? 4, 6 더하면 10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제일 큰 게 6, 6 해가지고 10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돼? 이 중에서 8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 세 개란 말이야. 그거를 할래? 아니면 얘네 두 개만 할래? 라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반대로 해서 얼마에서 빼버리면 돼? 확률의 총합이 항상 얼마야? 1이잖아. 1에서 빼버리면 돼요. 자 그럼 봐봐. 내가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x바가 얘들아 10이 됐다는 건 두 개를 더한 게 10 나왔다는 거는 평균은 얼마였다는 거냐? 5였다는 거잖아. 5가 되는 거 따로 구할 거고 두 번째는 x바가 얼마 되는 거? 6 되는 것도 따로 구할 거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게 뭔 뜻이라고? 합이 얼마가 되는 거? 10 되는 거지. 10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냐 아까? 4랑 6이지. 근데 4랑 6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순서가 누구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6, 4로 나올 수도 있잖아. 다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가지야? 두 가지란 말이야. 이펙토리얼. 걔네 줄 선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각각의 확률이 얼만데? 4가 나올 확률 얼마야? 8분의 1이죠? 맞아? 6이 나올 확률 얼마래? 2분의 1이잖아. 이거 해주면 끝나요. 약분의 1 하면 얼마 나와? 8분의 1 나오지. 밑에 건 뭐야? 얘들아 6이 나올 확률은 누구밖에 없어? 66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만 두 번 나오면 돼. 2분의 1에 뭐겠어요? 제곱밖에 없는 거야. 딴 건 안 돼. 그럼 뭐 나와? 이건 4분의 1이지. 얘네 둘 뭐 하면 돼? 더해. 더하면 얼마 나와? 8분의 3이네? 이게 내가 찾는 거의 반대라고. 그럼 1에서 빼면 돼요. 8분의 5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준 프린트도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얘들아 프린트를 좀 풀어야 돼. 이거보다 프린트가 쉽거든요? 수특보다? 그러니까 프린트에서 계산 연습 시키려고 지금 내가 계속 그거 주는 거야. 우리 아파. 나만 급한 게 아니지 얘들아? 다 급하겠지? 나름의 다 그거 있겠죠? 고충이? 유술아 알겠지? 숙제를 제발 다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자꾸 숙제를 내는 게 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습이 되려면 그 정도는 풀어야 돼서 그러는 거야.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숙제 좀 잘 해줘.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게 별로 제재가 없으니까 자꾸 안 해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괴롭히지?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하려나? 자, 숙제 안 해온 주는 주말 테스트 2시간 곱하기 2 모여서 보는 날은 4시간. 알았어? 그럼 또 안 오겠지? 저놈 시키는? 어?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희랑 1학년이랑 수업 순서를 바꿀까? 6시로 바꿀까? 10시까지 남길 수가 있는데. 진짜 싫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는? 유슬아, 내가 지금 거의 진짜 바위한테 돌이 아니죠. 계란 던지는 느낌이에요. 한번 깨줘 보세요. 나한테 좀 제발 깨주세요. 응? 좀 하자. 이게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말도 안 들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몇 개월 남았지? 지금 몇 월이야 지금? 지금 6월이야? 5개월도 안 남았네? 167일. 5개월 남았네. 5개월. 괜찮아요. 뭐 500일 될 수도 있죠. 500일 하면 되지. 응? 근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저 친구 저거 재수하겠다. 약간 어떤 친구들이 재수를 하냐면 둘 중 하나야. 정말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가지고 강제 재수를 하는 거죠. 붙은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합격한 곳이 없어. 수시를 막 내 기대치는 그래도 요 정도는 돼가지고 넣었어. 다 떨어졌어.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을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대부분 어때? 정시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놨어. 그럼 정시를 딱 보면은 성적이 처참합니다. 정시 쓸 수 있는 티켓이 3장밖에 없잖아요. 3장 싹 썼는데 정말 운이 없으면 다 떨어져요. 아니면 붙더라도 이제 정말 처음 보는 네이버 지도로 켜서 봤는데 갑자기 허허 벌판이야. 논밭이 갑자기 나와. 근데 갑자기 저 끝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 그래서 길찾기로 계속 따라가 보니까 거기가 이제 강의실이야. 웃어? 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학교, 물론 이제 내 직업이니까 그런 학교에다 너네 한 학기에 500만 원, 600만 원 내면서 다니고 싶니? 응? 그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잘못하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이제는 뒤가 없다 얘들아.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예요? 욕심이 많아서 미련이 남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진짜 실제로 이제 연락이 와. 연락이 오는 친구들에서 이제 뭐 물론 또 재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잘된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이제 보면 재수를 잘했구나 저런 친구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그런 느낌으로 하는 재수가 아니라 만약에 앞에 말한 그런 상태다. 얼마나 슬프니? 현우야 슬프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개월? 5개월만 하면 되는데 5개월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지? 제발. 이제 진짜로 뒤가 없습니다. 뭐 본인이 별로 막 재수하는 거에 크게 그게 없다. 그러면 재수하는 거죠 뭐.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재수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빨리 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놀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놀고 싶잖아. 제대로. 그래서 마음 편하게 놀려면 잘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 그럼 또 재밌게 놀 수 있어. 야, 대학교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만나야죠. 아니에요? 뭐 약속을 잡어. 그래 어디서 보자. 서울에서 봐야죠. 물론 이제 뭐 서울에 다 좋은 학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겠어? 그런 것도 난 실제로 그랬어요. 나는 너무 놀고 싶은데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했지만
서울에서 놀고 싶은 거야. 그런 망상이 아니라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약간 동기부여로 공부를 했었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서라도 공부를 하라고. 야, 대학교 가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존나 재밌어요, 진짜. 얼마나 재밌는데. 내가 진짜 대문자 아이거든요? 나 진짜로 내향인이에요. 진짜 대문자 아이인데,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애매한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대화를 할 일이 없으니까 별로 그게 괜찮은데, 애매한 사이인데 같이 있어. 단둘이. 뭐 어딜 가야 되거나 그래?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대부분 그런가? 그렇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잠깐 2로 살았던 것 같아. 정말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한 몇 개월이야? 한 10개월만 있으면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열심히 후회 안 남게 하세요. 알죠? 특히 수학은 제발 숙제 좀 해. 알았지? 효진아? 숙제 좀 해. 현우야 숙제 좀 해. 현근이 학원 와줘서 고맙고 유슬아 숙제 좀 하라고. 알았지? 좋아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저 문제 주는 게 그만큼의 연습은 해야 돼서 주는 거니까 필수라서 주는 거야. 왜냐면 이런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 근데 처음 설명할 때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거 할 땐 금방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너네도 해봐야 돼. 해보면서 속도를 늘려야 돼요. 근데 그 연습을 숙제 주는 걸로 다 풀어오는 게 되는 거니까 제발 숙제 좀 하자. 알겠어요? 우리 반은 저 숙제 칸에 100이 다 써인 적이 없어요. 뭐 고정적으로 누가 안 해오는 사람도 있고 뭐 다들 뭐 이렇게 뜨문뜨문 하잖아요. 그죠? 현우야 지금 핸드폰 볼 때가 아니야. 응? 이제 숙제 좀 하자고. 현근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 넘어가. 다음 페이지 갑시다. 예제 2번으로 가자. 예제 2번. 봐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7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야, 씨, 이거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이 문제를 풀려면 방금 앞에서 우리 다 했잖아요? 한번 경험을 했잖아? 그럼 방금 앞에 푼 두 문제처럼 이걸 풀어야 될까? 아까 앞에 것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조사해서 구했냐면은 전체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한 걸 물었던 거죠. 요때 얼마야? 이렇게 물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걸 다 뜯어서 계산을 해본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앞에 문제랑 다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물음만 다르잖아. 뭐로 물어봤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뭐예요? 분산을 물어보고 있는 거 보여? 다 따라오고 있는 건가? 지금 다시 뭐라고요? 쉽지 않네. 요거랑 얘거 해달래잖아. 이거는 특정 어떤 값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뭐야? 전체에 대한 물음이죠. 맞니? 그럼 얘 어떻게 푸는 게 더 빠르냐면은 우리 아까 이거 했던 거다? 이게 뭐랑 같다 그랬지? 그냥 모평균이랑 같다 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 표에서 끝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거는 그냥 x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모집단이에요. 알겠지? 표본을 굳이 7로 또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계산하지 말자고 얘처럼. 방금 전 거는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전체에 대한 물음이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얘 뭐였지? 빨리 대답해줘. 이거 뭐예요? 7분의 vx였잖아. 아까 배웠잖아. 표본의 크기로 뭐 하라 했어? 모 분산을 나누라고 했잖아. 유수라 맞지? 너희는 해야 될 게 2x랑 vx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 말은 따로 표본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 없고 여기서 끝내도 된다. 앞에랑 차이점 알겠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일단 제일 먼저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니까 얘네 A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그냥 대충 해봐. 5분의 2잖아요. 얘네 둘 더해서 얼마 만들어야 돼? 5분의 3이지. 근데 얘가 얘 2배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얼마겠어? 5분의 2고 얘가 5분의 1이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평균 구해봐. 평균 뭐야?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해? 곱해서 더하는 거였지. 맞아? 맨 앞에 건 0이니까 무시하고 두 번째 거 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야? 5분의 2고 곱하면 얼마야? 5분의 2지. 모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5분의 4. 여기다 그냥 5분의 4 쓰면 돼. 모분상 구해보자. VX. VX는 어떻게 구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지. 평균이 편차 계산하기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그럼 뭐 해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도 했지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기도 했었잖아. 몰라. 난 설명했어. 자, 그래서 여기다 뭘 써주냐면 제곱을 쓰세요. 0 제곱하면 0, 1 제곱하면 1, 2 제곱하면 4야. 그럼 우리 지금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누굴 빼라고?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얼마야? 맨 위에 써놓은 거랑 확률이랑 다 곱하세요. 그럼 두 번째 거부터 하자. 0은 의미 없으니까. 해주면 얼마 나와? 5분의 2, 그 다음 5분의 4, 그리고 평균의 제곱. 평균이 누군데? 5분의 4잖아. 유순아 맞니? 그럼 이걸 제곱하라고. 그럼 얼마 나와? 25분의 16. 얘 앞에 거 5분의 얼마야? 6이니까 25분의 30이지. 그럼 25분의 30에서 25분의 16 빼면 25분의 얼마 나와? 14. 요 VX한테 얼마 넣으라는 거야? 25분의 14를 넣으라는 거야. 그걸 7로 나눴으니까 25분의 얼마 나와? 2가 나오겠죠. 두 개 더하면 돼요. 앞에 것도 25분의 20으로 통분되니까 25분의 얼마 나오니? 22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 문제처럼 풀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정리 빨리 해놔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앞에 거에 비하면 그냥 할만해가지고 밑에 유제들을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 알겠죠? 지금 빨리 해야 돼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분포로 갈게요. 표본평균의 분포. 피읍이 너무 많아.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포. 자, 예제 3번으로 와봐요. 예제 3번. 자, 봐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1개 무게. 자, 너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지금 문제에서 야구공 1개의 무게는 평균이 145, 표편이 2인 정규 분포잖아. 지금 첫 줄만 읽었거든? 따로 X라는 얘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 잘 봐봐. 난 이렇게 하거든? 잘 봐. 물론 이렇게까지 다 쓰진 않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 써볼게. X가 야구공 뭐라고요? 1개의 무게래. 나중에는 밑줄만 칠 건데 지금은 그냥 써보자. X가 뭐라고? 땡땡. 유슬아 뭐라고? 야구공 1개의 무게라고 써놔야 빨리. 귀찮을수록 손을 움직여야 돼. 응? 자꾸 좀 움직여봐. 그럼 그 X가 무엇을 따른다고 얘들아? 정규분포를 따른대. 어떤 정규분포? 평균이 얼마? 145. 표편이 얼마래? 표편이 2야? 그래서 여기는 분산자리니까 표편의 제곱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정규분포 문제인지 추정 문제인지 몰라요. 알겠지? 두 번째 줄을 읽어봐야 돼.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중 이미 추출한 16개. 자, 여기서 이제 표본이 나온 거지. 밑줄 쳐놔요. 이미 추출한 16개. 그럼 이거 뭘 준 거냐면 화살표 해놓고 n이 얼마라는 걸 준 거니? 16. 표본의 크기가 16짜리라는 걸 언급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때의 확률 변수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16개의 평균이 144 이상 146 이하일 확률. 잘 봐. 다시 그냥 외우듯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다 설명해 볼게요. 잘 봐요. 칠판 다 봐봐.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이렇게 뽑은 16개 있지. 걔네들의 뭐래? 평균이래. 그 평균이 뭐랑 뭐일 확률? 144랑
146, 421 확률이래. 얘들아, 그럼 지금 정확하게 뭘 언급한 거냐면은 누구를 확률 변수로 잡은 거예요? 16개의 평균을 확률 변수로 잡은 거 아니야? 왜? 걔가 뭐뭐뭐뭐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확률 변수로 앞에 나온 그 주어가 확률 변수인 거라고. 이해돼? 걔 누군데? 16개의 평균. 거기 밑줄 쳐놔요. 이미 추출한 16개의 무게의 평균까지만 밑줄 쳐놔. 그게 뭐라고? 표본 평균이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써야 돼? 빨리 계속 써요. 계속 놓지 말고 계속 써. 그거 뭐라고 써야 돼? 표본 평균 x 바로 써야죠. x 바 써놔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x 바를 정확하게 뭐로 해달라는 거야? 확률 변수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 다 구조를 다 설명해놔요. 근데 대충 읽고서 어떻게 푸는 건지 모르겠대.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지 규칙을 모르겠대. 근데 문제에 다 설명이 써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규분포 문제인지 통계적 추정으로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뒤에서 할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문제인지 이게 겉봤을 땐 대충 봤을 땐 다 비슷해 보인다고. 알겠니? 근데 뜯어보면은 다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뜯어보면은 의미가 다 적혀 있어. 그러니까 제발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알겠지? 문제 천천히 잘 읽어야 돼. 근데 그 X바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확률이라고. 어떤 확률? 그 X바가 누구랑 누구 사이일 확률? 144와 146 사이일 확률을 구해달래. 지금 이게 문제에 써있어 안 써있어? 요렇게 되는 게 안 써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야 돼요. 읽고서. 아니 맨 마지막에 물음이 그렇잖아요. 그 16개의 무게의 평균이 144 이상 146 이하일 확률. 그거를 수식화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요? 한글을 이렇게 바꾼 거야. 수식으로. 이해되지?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봐봐. X바에 대한 분포를 조사해볼까? 지금 모집단이 뭘 따른다 했어? 정규분포지. 그럼 당연히 X바, 표본평균은 뭘 따라야 돼?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러면 얘도 이렇다고. 평균 어떻게 써야 돼? 평균. 묘평균이랑 똑같이 써야죠. 145. 표편 뭐라고 써야 돼요? 표편. 헷갈리면은 분산으로 계산해. 지금 4지 분산이.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16이지. 4 나누기 16 하면 얼마 나와? 4분의 1이라고. 분산이, 새로운 분산이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럼 우리가 써야 되는 표편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정규분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네가 이제 앞에서 하긴 했지만 한 번만 해볼게. 이거 평균이 지금 145지. 난 지금 X바에 대한 거 그리고 있는 중. 그러면 144는 얘들아 얘에서 얼마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표편 몇 개? 2개. 그럼 이거는 표준화하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 그럼 146은 뭐야? 오른쪽으로 표편 몇 개 떨어져 있어? 2개. 아니 왜냐면 지금 표편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얼마 차이나 지금 146이면은 1 차이 나니까 표편이 몇 개야? 2개인 거지. 알겠어? 그럼 얘도 표준화하면 몇 개야? 얼마야? 2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답이 뭐예요? 그거 표 봐봐. 누구 찾아가야 돼? 2 찾아가야죠. 2. 0.477이 몇 번이야? 몇 배야? 2배겠지. 0.477이 2배 해보자. 그럼 이거 2배 하면 어떻게 나와? 4, 4, 5, 9 이렇게 나오겠다. 0.954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유슬아 알겠지? 빨리 정리해놔요. 자 그럼 너희가 한번 5번 해봐. 5번.
됐어? 유술아, 정신 차려. 잘 봐, 해보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식빵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이 480, 표편이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얘들아! 너네가 아까 읽고서 써놓은 게 얘랑 똑같니? 이렇게 써야 돼요. 그 X가 지금 누구야? 빵 한 봉지의 무게야. 알겠지? 그게 평균이 480, 표편이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근데 거기서 25짜리 표본을 추출해달래. 그럼 그 X 봐도 뭘 따라야 돼요?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고, 평균이 뭐 할 거야? 똑같고, 표편은 루트 n으로 나누라고. 20을요 루트 n으로 나눠요. 루트 n이 얼마야 지금? 5잖아. 5로 나누면 얼마 나와? 4지. 표편이 4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쓰시고 물어보는 건 이거라고. A보다 X바가 크거나 같을 확률. 그게 0.9772래. 9772는 뭐로 보여? 4772에 0.5 더한 거잖아. 그럼 봐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X바에 대한 분포로 정규분포를 그려. 평균이 지금 480이야. A가 한 여기쯤 있다고 쳐. 왜? 얘보다 뭐 한 거? 크거나 같은 거잖아. 오른쪽. 그 넓이가 얼마니까? 0.5로 넘어갔으니까 왼쪽에 있어야죠. 그러면 얘가 과연 얼마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반대편이 0.5로 그냥 다 나온 거니까 얘가 0. 얼마야? 4772잖아. 0.4772에 해당하는 거 이제 표 다 외우지 않았니? 표를 보니까 누구예요? 2잖아요. 그러면 얘 A는요 평균으로부터 표편 몇 개 떨어져 있다는 거야? 왼쪽으로? 2개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0.4772가 됐다는 거는. 표편이 지금 얼마야? 4지. 2개 가면 얼마가 간 거예요? 8만큼 간 거야. 8만큼. 그럼 여기 A 얼마여야 돼? 47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472다. 이해되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별것도 아니라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민을 오래 하면 안 된다. 알겠니? 근데 오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면은 또 뭐야? 또 반복이야. 기본 문제부터 또 이제 다시 해야 돼. 그러지 말자고요. 알겠죠? 지금 잘 들어. 지금. 응? 얘들아, 숙제 안 할 거고 와서 수업 제대로 안 들을 거면 뭐하러 학원을 다닙니까? 그냥 혼자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지? 유의미한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오. 그만 얘기할게. 알겠지? 자, 다시 합시다. 개념 프린트로 다시 오세요. 이제 모평균의 추정으로 갑시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모평균의 추정. 자, 일단 얘들아, 모평균의 추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현실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애초에 표본을 왜 뽑는다 했지?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서라 했지. 야, 그럼 생각해봐. 다 조사하기가 힘들면 애초에 모평균을 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않니? 얘처럼 표본을 어차피 뽑아서 갈 건데 이미 평균을 알고 있어. 이게 말이 돼? 모른다고. 이게 아니라고요.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냥 수학 문제 풀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실제로는 뭐냐면 모평균이 얼만지 조사를 못해요. 물론 할 수는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안양 시민이 몇 명 있는지 알아? 나도 몰라. 그냥 20만 명 있다 할게. 20만 명이라 해봐. 야, 20만 명을 어떻게 조사해?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조사해? 너무 힘들죠.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조사 기간이 길어져. 한 달 동안 해. 근데 한 달 새에 내 마음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니.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조사를 딱 받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했나 봐. 조사를 했어. 근데 이 조사가 끝나갈 때쯤에 내 마음은 바뀌었어. 난 다른 색깔이 좋아.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또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 정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평균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표본을 뽑는 과정이 있다는 거는 커서 그렇다는 건데, 그지?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얘기는 저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아, 이 모평균이 한 여기쯤 있겠구나. 그거를 그냥 예상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에 가깝다 보니까 가장 이제 수학 문제에서 물어보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폼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우니까 제발 오늘 하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진짜 그냥 정해져 있어. 나오는 패턴이. 그것만 너네 오늘 그냥 공부하고 가면은 추정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는데 오늘 제대로 안 들으면은 계속 그게 뭔 소리지? 이 생각이 들 거야. 알겠지? 잘 들어야 돼. 잘 봐. 내가 방금 했던 얘기인데 그거 봐. 글을 읽어볼게. 모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면 실제로 모평균을 구하기 어렵대.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평균을 표본을 통해서 추정을 하겠다는 거야.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충분히 큰 n짜리 표본을 추출한대. 자, 그 표본의 표본 평균 x 바랑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표본 표준 편차는 뭐냐면 잘 봐. 모집단이 이렇게 있다. 근데 나 이거 다 조사 못해.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도 조사를 못해 원래. 그래서 그걸 추정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일부분만 딱 뽑아. 표본이지. 이 크기가 n짜리 표본이야. 그럼 얘를 내가 조사를 해. 그럼 얘네끼리 평균 낸 걸 뭐라 불렀던 거야? x바라고 불렀던 거지. 표본 평균. 그리고 잘 들어. 잘 봐. 칠판 좀 다 봐봐. 여기서의 표준 편차가 누구예요? 표본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 얘네만의 표준 편차. 그게 아까 그거야. 해봐봐. 아까 이거 기억나? n-1분의 막 내가 썼던 거? x1에서 x바 빼고 해가지고 내가 n-1로 나누는 건 너희 몰라도 된다 막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지금 거기에 내가 무슨 가정을 붙여놨냐면 n이 뭐 하대? 충분히 크다고 돼 있지. 그럼 내가 이거 아까 어디로 수렴한다 했니? 모 표준 편차에 수렴한다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표본에서의 평균은 x바고 얘의 표준 편차는 원래는 그 s로 쓰는 게 맞는데 뭐랑 똑같아? 지금은 표본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야. 미안해. 모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시그마로 써놓은 거예요. 약간 다들 지금 표정이 어쩌라고 이런 표정인데 문제에 이 말들이 나와요. 표본 표준 편차가 뭐 몇이다. 근데 우리는 표준 편차를 모르는데 걔가 그냥 표준 편차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S를 줄 거야. 표본 표준 편차. 근데 걔가 그냥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모 표준 편차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또 그때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이미 다 설명한 건데. 알겠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되는데 지금 잘 들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지금 다 들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제시가 되는 상황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아까 하려던 얘기는 마저 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모평균 조사 못하니까 이 표본 하나 뽑아가지고 이 평균 x바로 모평균이 대충 한 요 정도 되겠다 예상하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입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통계적 추정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요거 계속 할 겁니다. 추정하는 거니까 그 모평균 m의 범위를 구해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알겠지?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볼게. 거기 이제 문제에 제시가 되는 상황 해가지고 그거 뭐라 돼 있어요? 이건 그냥 들어봐. 모평균 m을 뭐 한대요?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달래.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m의 범위가 어떤 숫자 세모 누군지 몰라? 세모랑 어떤 숫자 네모 사이에 있을 확률이 신뢰도가 95%라는 게 여기에 있을 확률이 95%로 추정을 해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95가 되란 소리예요. 이렇게. 우린 저걸 만들어주면 돼. 알겠니? 근데 저 세모랑 네모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이제 지금 저 세모 네모를 찾아가는 게 지금 하는 내용이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써놔 이렇게. 그
그 밑에다가 써놓으면 돼. 그래서 우린 저렇게 추정을 할 거고 95%로 추정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거 1 확률이 95%면 뭐라고? 0.95란 소리야. 0.95가 된다. 자, 따라서 P의 세모부터 M이 네모 사이일 확률은 0.95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구해. 그래서 X바를 이용을 할 거야.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을 구할 건데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너네 0.95를 만족시키는 표본 평균의 얘기를 좀 해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우리 이거 못 풉니다. 여기 평균이야, M. 봐봐. 여기서 우리 그거 했었던 건 기억나지? 0.95를 만들려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니? 이 한쪽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 이거 절반하면 얼마야? 0.475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 찾아야 돼. 그럼 여기도 얼마겠어? 여기도 0.475겠지. 그럼 0.475는 우리 지금까지 표 보면서 막 0.4772, 0.3413 이런 거 많이 봤지? 그것처럼 실제로 표를 보면은 0.475가 나오는 값이 존재하지 않겠어? 아, 그럴 거 아니야. 누군지는 우린 모르지만. 아니, 그 앞에 문제들도 다 뭐예요? 표를 줬으니까 그렇게 푼 거지 실제로 그런지 몰랐던 거잖아. 그치? 수특 있는 사람들 맨 뒤에 펴봐요. 맨 뒤에 펴보면 그거 확률 분포표 있니? 정규 분포표? 안 나오니? 수특에는 안 넣었나? 수특에 안 넣었나 보네. 아, 그 막 센이나 뭐 교과서나 보면은 맨 뒤에 펴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확률 정규 분포표 해가지고 나오는 거. 실제로 거기서 찾아보면은 0.475에 해당하는 게 1.96인가? 1.96으로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할게. 0이라 할게. 이거를 Z라고 생각하자. 확률 변수를. 그럼 여기가 0.475에 해당하는 게 1.96으로 나와요, 실제.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0.95라는 확률 값을 만들어주는 확률 변수 Z의 입장에서의 값은, 잘 들어? 얘들아, 일단 봐봐. 마이너스 1.96부터 Z가 어디까지 가야 돼? 그냥 1.96까지 가면은 그럼 0.95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얘를 못 찾으니까 95%를 만들 수 있는 걸 그냥 우리가 아는 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잘 봐. 적지 말고 봐봐. 얘가 뭐였니? 표준화식 기억나요? 뭐였어요, 이거? X를 얼마 빼고, 평균 빼고, 뭐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우리는 X로 쓴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일단 지금 모집단 못 구해. 너무 커. 그래서 뭘 뽑았던 거야, 아까? 표본을 뽑았잖아. 그래서 이거는 표본 평균으로 볼 거예요. X바로. 그러니까 X바에 대한 분포로 생각을 하겠다고. 알겠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 찾는 게 목표야. 그래서 요 부등식에서 양변에 다 누굴 곱해요? 난 얘만 남길 거야. M만. 다 이걸 곱해주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뭐겠어? 시그마 부터 X바 빼기 M 그리고 플러스 1.96 곱하기 시그마가 되겠지. 얘가 지금 0.95가 됐다는 소리야. 솔직히 말하면 이거 유도 과정 몰라도 돼요. 별로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 근데 그냥 외워! 라고 하기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 해보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됐고, 얘들아 이때 다 마이너스 곱해주자. 그럼 얘 마이너스 받으면 플러스로 바뀌고, 얘 마이너스 받으면 마이너스 바뀌지. 역할 바꾼 거야 그냥. 그리고 다 X바씩 뭐 해주면 돼요? 더해줘야 돼. 왜? 지금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 거고,
다 얼마씩 더하라고? x바씩 더하라고. 그러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시그마. 그리고 여기가 m 나오겠죠? 야, 씨, 망했다. 정말 미안해, 얘들아. 요거 쓸 때 얘 뭐라고 써야 돼요? 이 녀석의 표준편차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루트 n으로 나눠 써야 돼. 아직 안 적었죠? 루트 n으로 나눠 써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루트 n으로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을 놓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x바에다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95%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게 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걸 못 해가지고 정규 분포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 쭈루루루루 해보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로 95%의 신뢰도로 조사를 해줘 라고 하면은 이런 범위가 나와요. 알겠니? 일단 적어놔. 이제 어떤 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뭐가 바뀌고,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줄게. 형근이 적는 속도가 되게 빠르네? 적었구나. 진짜 적은 거야? 적었네? 의외네? 얘들아, 너희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하면. 내가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야식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먹었어요. 맛있어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 맛있어가지고 또 뒤로 살이 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1년 전에 한 10kg 뺐거든요. 딱 요맘때쯤에 10kg 빼고 계속 이제 이렇게 줄타기를 했어요. 조금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계속 하다가 최근에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계속 먹어가지고 확 쪘어요 또. 그래서 어땠냐면은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더러운 거야. 먹을 땐 좋죠. 먹을 땐 막 도파민 터지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고 자. 그럼 다음날 일어나. 거울 보는 순간 화가 나요. 와,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생겼지? 말하면서 그러니까 아침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얼굴 보고. 그리고 머리가 아파. 전날 이제 계속 그렇게 먹고 자니까 술은 안 먹지만 자꾸 머리가 아파.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한 3주 정도 됐어요. 이제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밤에 안 먹어. 밤에 안 먹고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는데 살만해. 난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잘 돼요.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돼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미친 척하고 오늘 집에 가서 뭘 하는 거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상 하면 됩니다. 정말로. 알겠니?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해봐. 그럼 돼요. 진짜로. 할 수 있어. 안 할 거면 빨리 자 그냥. 알겠지? 집에 가면 몇 시 정도 되니? 한 11시 되나? 11시 정도 안 되죠? 11시 전에 도착하지. 그냥 빨리 씻고 자요. 12시 전에 자. 핸드폰 하지 말고. 자꾸 고생도 안 한 나한테 보상해주지 말고 나처럼 배고프지도 않은 나한테 자꾸 뭘 줬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자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요즘에 6시에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간단하게 씻고 뛰러 나가요. 너무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나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 다 출근하고 있거든? 난 운동하러 나왔어. 다 학교 가느라고 막 가방 메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나가면은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 끝났을 때 만족감 이런 게 좋거든요. 근데 그 공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 공부보다. 공부가 더 하기 편해. 응?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5개월을 무시하지 말고 해야 돼.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 할 수 있어요. 공부 뭐 수학하기 싫어. 그러면은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자요. 알겠지? 자기 전에 본 게 취침을 하면서 엄청 뇌에 이렇게 저장이 잘 된대요. 뭐 그렇대. 속는 셈 치고 하라고 그렇게. 알았지? 자, 할 수 있어 너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을 할 건데, 얘들아 그럼 봐봐. 여기가 95%여서 아까 내가 누구를 건드렸죠? 이거 아니었나? 0.47로 저거의 절반. 맞지? 그럼 문제마다 이제 신뢰도가 바뀔 거야. 어떤 문제는 99%, 어떤 문제는 뭐 80%, 문제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얘 봐봐. 얘가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 요 반도 바뀌지. 얘가 바뀌면 누구도 바뀌어요? 요 값도 바뀐다고. 근데 저 1.96이 지금 여기 어디 써 있어요? 얘 옆에 써 있지. 이해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저 신뢰도는 항상 얘랑 짝입니다. 즉, 요 값은 문제마다 다른 거야. 그럼 너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은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을 할 때 이것까지는 똑같고 요 숫자가 바뀔 거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는 K라고 할게. 우리끼리는 앞으로 K 값이라고 하자. 알겠지? 저 K 값은 누구에 의해 변해요? 신뢰도에 의해 변하는 거야. 근데 너네가 걱정할 건 없는 게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 일일이 막 하느라 했지만 문제 대놓고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요게 0.95입니다 라고 나오면 이게 뭔 말이야? 95%를 만드는 요 Z 값이 얼마래? 1.96이지? 그럼 저 1.96이 마치 여기에 찍혀있는 거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K.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99%면은 실제로 여기가 99잖아? 그럼 여기에 2.58이 써있거든? 그때는 요 K 자리에 얼마 쓰면 되는 거야? 2.58 써주면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문제마다 바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면 돼. 그럼 얘 뭐로 가져오면 돼요? 모 표준편차로 가져오면 되고요. 얘는 뭐로 가져오면 돼요? 표본의 크기로 가져오면 돼요. 문제에서 다 준단 말이야. 너희가 뭐 구할 건 없어. 이 식만 잘 써주면 돼요. 대입만 하는 거야, 대입만. 알겠지? 그리고 여기 맨 앞에는 누굴 써야 돼? 표본 평균. 이것도 당연히 뭐 하겠어? 문제에서 다 줘요. 알겠죠? 다 줍니다. 이 식만 잘 쓰면 돼요. 그래서 x 바에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똑같이 가면 된다. 앞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이렇게 갈 거예요. 알겠지? 별거 없지? 자, 책으로 가자. 얘들아, 오늘 이거 끝내야 돼. 어? 찔끔 남겨놓으면 얼마나 이상해, 그지? 지우 차 타니 혹시? 자, 그래요? 빨리 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얘들아, 예제 4번 봐봐. 과연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거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얘들아, X가 지금 뭐냐면 주행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주행거리.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얼마고? M, 표편이 얼마래? 16이래. 얘들아, 그럼 봐봐. 지금 앞 페이지를 너네가 펴볼 건 아니지만 펴서 보면은 실제로 첫 번째 줄 있지? 그게 지금 내가 읽은 첫 번째 줄이랑 그냥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왜 웃죠? 근데 둘은 뭐가 달라 지금? 유형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타트는 다 똑같다고. 결국 마지막을 잘 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추정 문제인지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인지 그냥 정규분포 문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구분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하는 중인 거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전기 자동차 중에서 몇 대를 이미 추출했대? 64대를 이미 추출했대. 자, 그럼 여기서 N이 얼마인 거야?
64야. 자, 그렇게 뽑았대. 자, 그때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형근아, 빨리 동그라미 쳐야지.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빨리 가야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신뢰 구간이 0.770 477.08부터 A까지래. A의 값을 구해라.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가 아까 모평균 추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죠? 맨 앞에 적어야 되는 건 뭐야? X바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K값의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여긴 뭐 써야 돼? 유슬아, 여긴 뭐 써야 돼? X바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지. 알겠어요? 그럼 잘 봐야 돼. 너흰 얘 누구로 가져올래? 얘 아까 내가 누구라 그랬지? 모 표준편차랑 같다 그랬지. 지금 모 표준편차가 누구야? 모집단을 봐야죠. 16인가 16. 다 나와 있다 했지? 그 다음 루트 n 얼마야? 64니까? 64잖아요. 루트 64 얼마야? 8인 거야, 8. 자, K값 몇 프로야 지금? 신뢰도가 95%지? 문제 그 맨 마지막에 봐봐. 단 거리는 뭐 K 킬로미터고 Z가 표준 전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Z바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얼마로 계산하래? 0.95지. 그게 몇 프로라고? 95%라고. 그럼 K값을 얼마로 쓰라는 거야? 1.96으로 쓰라. 다 주잖아. 알겠지? 근데 지금 뭘 줬냐면은 X바는 문제에서 줬어 안 줬어? 얜 유일하게 안 줬어. 대신 뭘 줬니? 이 구간 내에서 뭘 줬어요? 왼쪽 끝을 줬어요. 왼쪽 끝이 얼마래? 477. 뭐였어 아까? 08이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봐봐. 이 값은 얘랑 얘가 우리 다 계산해놨지? 요 둘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2고 곱하면 얼마 나와? 3.92 나오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은 X바에서 3.92를 뺐더니 477.08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저 92만 뭐 해주면 넘기면 X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X바를 안 줬지만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다고 어쨌든. 알겠지? 그것만 너네가 관찰할 줄 알면 돼. 그럼 X바가 지금 얼마야? 넘어가면은 400. 야, 도와줘봐. 80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481. 그럼 얘는 뭐야? 오른쪽 끝은? 48이한테 얼마 더하면 돼? 3.92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484. 얼마예요? 9이라고 나오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추정하는 거라고. 되었니? 지우 빨리 가세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아이고야. 일단 오늘 많이는 못 풀었는데 숙제는 알아서 조절해서 낼 테니까 제발 숙제 좀 다 해오세요. 알았죠?